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가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이 분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분양가. 네, 요즘 좀 핫하잖아요. 네. 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강하게 네, 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이제 상승이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내심. 왜 기쁘시죠? 아니, 분양가가 올라가면 네. 저는 이 아파트 가격도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다. 아.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니까 네. 이 분양가에 네.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많은 분들이 분양가가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간다. 사실 정부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결과가 네. 이어진 게 많았죠. 맞아요. 또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환호하고 경쟁률도 더 높았잖아요. 실제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시점을 딱 보면 네. 그 전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일종의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문재인 정부 초기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보다 좀 높았어요. 네. 높았는데 이제 분양이 잘 되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네. 이제 이렇게 현실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양가가 상한제가 오히려 폐지되면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맞아요. 분양가가 올라도 심지어 프리미엄도 몇 억씩 붙고 막 네, 이랬잖아요. 네, 이 분양가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좀 정해지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분양가 상승은 아파트 가격 상승 이런 식으로 등식을 정해놓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까? 제가 또 위험해도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를 네.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왜 그 박근혜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잘 됐고, 그리고 사실 분양이 잘 되니까 이제 거기에 프리미엄도 붙고, 주변에 일반 아파트 가격보다 신축이 가격이 훨씬 높았는데 분양이 잘 되고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일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싼 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갔는데 네. 자, 이게 이제 분양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잘 팔렸다.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잘 팔렸냐 이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분양가에 따라서 그렇죠.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는 미분양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많았는데 이제 일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네. 분양가가 이제 높았던 것들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팔리고, 근데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분양가 높은 것들도 팔리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팔리는 걸 보니까 프리미엄도 붙었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렇다라면 기다릴 게 아니고 처음부터 들어가서 청약을 받아버려야지. 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원래 매수자들이 실거주하거나 이렇게 투자로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반 아파트 쪽을 바라보다가 분양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네. 공급은 일정하게 이제 예정된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분양이 일단 잘 되는 거죠. 네. 그 열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에 뭐가 붙냐면 이제 떴다방. 떴다방. 네, 떴다방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네, 떴다방이 이럴 때 이제 끼어들어요. 또 힘을 씁니까? 네, 거기서? 떴다방은 이 경쟁률이 낮은 데는 절대 뜨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떴다가 아니군요. 떴다방이라는 거는 이 분양 열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당첨된 사람한테 빨리 초피를 받고 팔게 해서 네.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500, 1000 막 이 정도만 가지고 막 돌리다가 이게 분위기가 막 과열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2000, 3000까지 막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이 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떴다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떴다방이 생긴 게 아니라 경쟁률 많은 곳에 떴다방이 와서 더 과열을 시킨다는 건가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네. 경쟁률이 이제 과열되니까. 지금은 사실은 인터넷 청약이 이제 대세였지만, 인터넷 청약이 대세기 전에는 항상 모델하우스에 줄을 세웠어요. 그쵸. 삥 줄을 네, 섰죠, 모델하우스 가보면 그냥 줄이 쫙
길게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데 모델하우스 안을 들어가 보잖아요. 네. 모델하우스 안에 딱 들어가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한가해요. 보여주기식의 줄인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왜 이렇게 밖에 줄을 세워놓고 우리 이게 많이 안 집어넣냐 그러면은 사실 집을 봐야 되는데 이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유 있게 봐야 되지 않냐. 그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채워놓으면 그러면 사실 집 구경하는 것도 쉽지 않다. 네, 네. 집은 좀 여유 있게 보셔라 해서 제한을 둬서 네. 이제 그 이 적정 인원만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거는 냉정하게 보면 줄을 세우기 위한 일종의 역시. 수단인 거죠. 네. 그래서 핫한 곳이다, 이렇게. 줄이 길게 서 있으면 모르던 사람도 지나가다가 저기 뭐지? 줄이 그쵸, 저렇게 그쵸. 야 저기 엄청 인기 좋은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보가 되네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줄은 무조건 홍보가 그냥 직접적으로 엄청 잘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여기저기서 막 떴다방들이 오는 거죠. 당첨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야 너 이제 500 줄 테니까 빨리 팔아.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청약 넣었다가 당첨된 사람들은 사실 이 500에 파는 사람들은 약간 그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예. 그쵸. 이제 그냥 통장 받아서 냈는데 500 받는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겠죠. 거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500을 받아. 아니면 1000 받아. 야, 뭐 일단 500인 네,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냥 후딱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떴다방들이 이걸 받아서 매수자 찾아서 500만 원, 1000만 원에 이제 거래를 시키고 일종 수수료를 네. 받는 거죠. 예. 이제 나중에 이런 게 이제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뭘 하냐? 떴다방들이 찍어버립니다. 찍어버린다. 네, 찍어버려. 전문 용어인가요? 뭐죠, 이게? 떴다방들이 자기가 사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미등기 전매. 네. 자, 처음에는 중개를 하는 거죠. 중개. 네. 예, 팔 사람 찾아놓고 대기. 대기하세요. 자, 매수자 있습니다. 매수자 찾아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시키고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떴다방들이 여럿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내가 컨택을 했어요. 기다리세요 하고 매수자 찾는데 이 사람이 딴 떴다방하고 거래를 해버려요. 네네. 손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방법이 뭐냐? 내가 사버리는 거죠. 자, 500에 팔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500 줘버리는 거예요. 끝내. 일단 500 주고 계약 막 쓰고 권리를 갖고 있는 네.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매수자를 찾는 거예요. 찾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단이 좋은 사람은 여기서 피를 떠붙여가지고 팔아요. 내가 이미 샀으니까 여기에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그냥 중개하면 사실 리스크가 제로죠. 이분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샀어 이미 돈을 지불했어. 그러면 리스크가 생기죠. 만약에 안 팔리면 수도 있으니까. 이 네. 돈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팔릴 때 더 얹어서 이제 파는 거죠. 그런 행위를 이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게 하면은 피가 더 빨리 뛰죠. 네. 처음에는 500에 거래시켰으면 500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500에 샀으면 1000에 팔 거 아니에요. 1000단위로 늘어나는 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팍팍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거래가 잘 되는 분위기가 된다. 그럼 그냥 바로 쇼피 그냥 막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집값이 뛰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뭐냐? 핵심입니다. 예. 네. 여기서는 팔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팔렸기 때문에 이 분양이. 예. 팔렸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 팔리는 분위기도 올라가는 흐름상에서가 이제 팔리는 분위기가 되는 거지. 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올라가다가 이제 꼭대기를 찍고 떨어지려고 할 때쯤이면 이게 이제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자, 분양가가 높아지면 잘 팔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잘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으면 일반 아파트 가격이 무조건 오릅니다. 네. 올라가는데 이게 만약에 안 팔린다.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박근혜 정부 때도 네. 약간 상승장의 기류를 탔기 때문에 이게 잘 팔렸고 네, 올라갔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안 팔리면 문제가 된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과거를 또 되짚어 봐야 되잖아요. 오, 예. 무서운데? 움찔하셨나요? 네, 과거를 보면 이 이명박 정부 때 있잖아요. 네, 네. 이명박 정부 때는 바닥이었죠. 바닥이었는데 잘 안 팔렸단 말이에요. 네. 분양이 미분양 되는 것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단 말이죠. 네. 이거는 좀 설명을 해주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준 시점이 이제 이명박 정부죠. 예, 이명박 정부 때에 이제 풀어줬는데 사실은 그때 바로 올라간 게 아니죠. 예,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 풀어줬는데도 굉장히 하락기를 많이 겪었어요. 전혀 타격감이 예. 없네요. 질문이. 그리고 이제 이때에 분양가 상한제 풀어주고 나서 한동안은 미분양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언제부터 팔리냐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팔리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왜 팔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분양시장과 일반 시장을 나란히 놓고 보라고 했어요. 네. 근데 분양시장은 지금 이때 막 침체기인데 자, 여기서 문제가 전세난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집을 안 사요. 이때도 미분양이 생겼으니까 분위기가 매매 시장은 굉장히 둘 다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집을 안 사요. 안 사서 미분양도 나고 얘도 안 팔리고 이런 상황인데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안 사는데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니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처음에는 비싼 물건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싸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안 팔리던 게 이제 시납으로 하나씩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다 팔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안 팔죠. 안 파는데 매매가는 조금씩 올라가. 그러니까 얘가 피가 붙죠. 피가 붙으니까 그 다음 현장 분양한 것들이 또 싸게 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또 팔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다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때는 일반 주택에 의해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졌기 때문에 팔리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자 이제 지금 시점이 중요하죠. 네. 지금 시점이 일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라는 거죠. 상승한 상황인 거죠. 예, 상승을 해버리는 상황이죠. 이제 일반 아파트 가격은 조금씩 하락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이때 분양가가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비싸죠. 그렇죠. 항상 비싼 거는 안 팔려요. 비싼 거는 잘 안 팔립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자들도 상승장에서 이 분양 시장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시장의 열기가 거의 막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가 더 비싸진다. 그러면 매수자들이 분양의 메리트를 못 느끼죠. 더 이때부터는. 움츠러들겠네요. 예. 그럼. 안 팔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때 안 팔리면 문제가 뭐냐? 일반 시장이 지금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 팔리는 게 생기면 이제 얘도 다운이 되고 이 다운되는 게 또 얘를 다운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도 이 정도 떨어지니까 넌 상대적으로 좀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심리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전세가가 올라와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왜? 갭이 많이 벌어져 그렇죠. 지금 있으니까. 거의 50%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매매가가 침체되면 같이 그냥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가가 약간 지지선 역할을 해줬는데 그 폭이 크다 보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분양가 상승이 미분양이 날 확률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시장이 상승이 아니고 하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양가 상승은 아파트 가격 상승 등식으로 성립하면 안 된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거예요. 항상 시장 상황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둘 거 등식으로 성립할 거는 뭐냐면 분양이 잘 팔려야 이게 오르게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네. 지금은 분양가를 높이면 안 팔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거죠. 이런 건 어때요? 어찌됐든 집값이 많이 지금 상승하는 시기잖아요. 네. 근데 분양가가 높게 나오긴 해서 처음에는 좀 경쟁률 떨어지고 좀 안 팔리긴 했어요. 네. 그래도 좀 소진이 됐어요, 이게 다. 네,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다 팔리긴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그거는 이제 됐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아파트 하나만 바라볼 때 얘기예요. 사실 분양이라는 게 이 현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정된 게 올해 예정된 게 전국으로 치면 약 40만 가구가 분양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양 현장은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청약은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미분양이 한번 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미분양이 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네. 미분양이 나도 소진이 돼요. 되기는 누군가 와서 사긴 사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현장들이 미분양이 또 생겨요. 그 현장들이 인접되어 있지 않아도 예, 영향을 똑같이 미치나요? 조금씩 영향이 미칩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다운. 왜냐하면 일반 시장이 일단 다운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지금 줄어든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가격 부담이 생기면은 미분양 날 가능성이 커지고 어떤 현장이 미분양이 생겼다. 그럼 그 다음 현장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송도잖아요. 네네. 송도가 처음 미분양이 났을 때 이걸 비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 송도가 이건 미분양이 났지만 다 팔렸어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댓글들도 굉장히 많단 그건 말이죠. 미분양이 아니다 네. 말했잖아요. 이 하나만 봤을 때는 미분양이 났다가 팔려요. 근데 이게 미분양이 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미분양이 나지도 않으면서 잘 팔렸단 말이죠. 경쟁률도 높고. 근데
미분양이 난다는 거는 이제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다음 현장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 현장도 미분양이 생기고 그 다음 현장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연달아서 계속 생기는. 그리고 앞에 생겼던 거는 이제 서서히 소진이 되는데 소진되는 속도와 미분양이 늘어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요. 예, 같으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러면 이제 누적이 되죠.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소진되는 것도 네. 투자자들이 와서 처음에는 막 사가다가 처음에는 미분양이 없었으니까 야 이거는 기회야 하고 줍줍을 하죠. 줍줍을 하다가 봤더니 다음 현장이 또 있네. 그러면 이제 원래 줍줍했던 사람이 좀 불안해지죠. 네. 네. 그 다음에 줍줍하려고 가는 사람들은 주춤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많아지네? 계속 없어지지 않고.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쵸. 예, 팔리는 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근데 계속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때부터 주춤하는 거예요. 연달아서 계속 있는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는 사람들이 잠깐만 주춤하면 누적이 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이 누적의 힘이 참 무서운 거는 저희가 또 정책에 네네. 그걸 또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시점의 분양가 상승은 무조건 하락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분양가 올라가서 네.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인 아마 거죠. 그런 네. 항상 시장 상황이 먼저고 네. 내가 지금 처한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렇죠. 판단을 해야 네. 되겠네요. 오늘은 이 분양가 상승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제가 좀 확실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